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1일 만우절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을묘월 기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에 기토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8글자를 볼 때는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먼저 보시고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 중에서 다 똑같은 8글자가 아니라 일간과 원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주를 보는 아주 핵심적인 두 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일간은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기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토. 그래서 기토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같은 토에 해당이 되죠. 무토. 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땅이라든가 흙이라고 물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흙, 똑같은 흙에 해당이 되는데,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가 뭐냐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음양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토로서는 그 성향 자체가 매우 크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인 것과 음토인 것은 그 성향이라든가 성질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니, 용신지용법이라든가 도 같은 것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인 무토는 어떤 또 고황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가 흙이 아니라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했고요. 아니면 들판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평야라든가 나주평야, 김해평야, 김제평야, 호남평야 같은 이러한 평야 또는 광야 같은 개념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남북을 합친 그 면적의 여러 배에서 수십 배 정도 되는 그러한 광활한 개념의 토를 무토인 양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는 굉장히 작은 개념이 아니라 방대한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쌓이고 많아지게 되면, 즉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왕해지게 되면, 신왕해지게 되면 후중해지기 때문에 토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게 되죠. 막히게 된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법, 용도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의 무토에 비해서는 작은 토에 해당이 되어서 비유를 할 때는 전원토라고 하죠. 논밭 같은 개념이고요. 텃밭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작은 텃밭이죠. 그래서 이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담장토라고도 표현하는데, 담장 안에 있는 작은 문전, 옥탑 같은 개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마당에다가 뭐 여러 가지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거 토란 같은 거 심는 그런 작은 공간 있죠. 그게 바로 기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그런 작은 토도 기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는 쉽게 말하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작은 토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게 되면 간목을 쓰지만, 기토는 아무리 왕해도 작은 텃밭에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기토라고 하는 것이 산토가 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병화로서 기토를 따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서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한데, 오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묘월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진술충미월에 천간으로 진술충미월에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간목을 치용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에서 무토를 제하는 정도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묘월은 그 본기가 인월은 간목이지만 묘월은 그 본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을목
을목은 어떤 것과 같다? 잡초와 같은 그런 개념이 됩니다. 오히려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 많아지는 것은 기토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묘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간목으로서 간목을 있어야지만 기토에게 좋은 종자, 좋은 묘종을 심게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서 묘월에는 간목을 별도로 필요로 한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 되겠고요. 이 묘월은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갖다가, 월주의 월지를 갖다가, 월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월령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계절 안에는 왕쇠와, 사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 되겠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그 월에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어느 철 있죠. 모든 것엔 철이 있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2월 또는 3월 같은 경우 제철인 음식이 있습니다. 요즘 동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맛있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 제철 과일을 많이 먹어야 좋다고 하죠. 월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령도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한 것이 기본적으로 있죠. 인묘월 같은 경우는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4,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계절이고,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계절이고,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계절이고,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인데, 진술충미월은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토가 왕할 수도 있고, 금이 왕할 수도 있고, 수가 왕할 수도 있고, 목 또는 화가 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을 따라서 어느 오행이 왕한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겠죠. 목왕절.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돼서 왕한데,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다?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목은 왕하지만 목만 왕한 것이 아니다. 목은 화를 생하게 되는 것이니 목과 같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목은 토를 극하게 되어 있으니 인묘월에 목이 왕할 때 토는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생목하죠. 수가 목을 생하지만은 목다수축이 되죠.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인묘월에 목이 왕하게 되면 수는 고갈이 돼서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인묘월에 목이 왕할 때는 목화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은 반대로 토라든가 수라든가 금은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묘월의 기토일간이죠. 기토일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기토는 매우 약해지죠. 신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토의 입장에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산토가 된다 또는 박토, 토가 얇아진다라고 해서 박토, 산토가 된다라고 표현하죠. 또 인월과 묘월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인월의 본기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묘월의 본기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이라든가 간목을 보게 되면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보는 것과 같아서 기토라고 하는 땅에 아주 좋은 우량의 묘종이라든가 씨앗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묘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은 기토 텃밭에 뭐가 잔뜩 심어져 있다, 잡초가 많이 심어져 있다. 그래서 묘월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잡초를 뽑아내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우량의 종자를 심어야지만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묘월의 기토는 대체적으로, 원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개수를 용신으로 쓰지만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치용하게 되죠. 하지만 묘월에 목이 왕할 때 이렇게 목이 많아지게 되면, 목이 관성이 많아져서 기토를 극하게 되면 기토가 산토, 박토가 된다 그랬죠. 당연히 인성이라고 하는 병화가 있어서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해 주어야지만 기토가 박토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더불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기토를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토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그런 용신치용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 월령을 보고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격국이라고 하는 것 뜻은 뭐냐면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죠. 음목.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는 음대 음이 되는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월지에 있는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인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극아자라고 표현을 하고, 극아자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령의 조화가 맞으면 이를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관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편관격이 됩니다. 편관 격이 되고 또는 칠살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왕한 반면 토는 약하게 되어 있으니 살중신 경한 사주 또는 신약 살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즉 일간이 약해서 많은 살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명예 등등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만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같은 것이죠. 질병 또는 도적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적군 같은 개념,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적군 같은 개념 또는 관제, 구설, 심하면 송사 같은 일체의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칠살 관성이 많아지게 되면, 칠살인 관성이 많아지게 되면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약해서 질병을 얻을 수 있다. 명리 책에서는 포병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병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잔질지인이라고 해서 질병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아기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많이 좀 약하게 되면은 잔병치레 같은 거 많이 하고 투정 같은 것도 많이 부리고 또는 경기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관살이 왕한데 일간이 약하면 항상 주변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을 많이 가리는 낯가림 현상도 심하게 되고,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뭐라 그럴까, 공포증 같은 거 있죠. 뭐 대인공포증 같은 거 또는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한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조금 보호를 잘 해줘야 되고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명리학적으로 칠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인성은 화가 될 것이고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죠.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일간 기토가 좋아하는 화는 병화, 정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간목하고 병화 개수를 말했는데, 칠살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반드시 병화는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살이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묘목이 아니라 간목을 별도로 하면서 개수를 갖고 있게 되면, 아무리 관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인성을 얻게 되면 관인상생 또는 지금처럼 칠살이 왕하게 되면은 살인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 병화가 없을 때 수목만 많으면 제살태왕이 되는 거고요. 제살태왕이 돼서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지만, 병화를 얻게 되면 제살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는 뭐가 핵심이다?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니 칠살은 더욱더 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 다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칠살이 더욱더 왕해져 있는데, 칠살이 왕해질수록
목이 토를 극하게 되니 일간은 더욱 약해지게 되죠. 연간의 개수는 다시 목을 생각하게 되니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제살대왕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는 일지의 축토를 봐서 오늘은 기축일주가 되죠. 기축. 그래서 일간 자체가 뿌리는 얻었다 하더라도 화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기토가 축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왕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할 재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보게 되면 살인 상상이 되고 금을 보게 되면은 뭐가 된다? 그렇죠. 상관제살, 식신제살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상으로 제살하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있습니다.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매우 약하고 관살이 이렇게 칠살이 이렇게 많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일지 있는 축토 하나밖에 없는데, 묘월에 다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있었으면 저 간목의 용도가 있었을 텐데, 화가 없으면 이거는 관살 혼잡이 아니고요. 그냥 살중신경이 된다.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튼튼해야지 되는 이거는 토 하나에 물론 자축이 합해서 토가 다시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관살혼잡이라기보다는 살중신경으로서 운은 화운을 보는 것이 이렇게 화운을 보는 것이 제가 좀 좋을 거 화토운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을축 같은 경우에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연지에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천간의 을목 2개, 칠살 2개가 연월에 뿌리를 둔 을목이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토, 축토, 토가 3개니까 이건 신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묘월에 을목 2개 투출하고 다시 묘가 있으면 이거는 관살이 왕한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일간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 살중신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병화를 한 점 정도 봤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네. 사주에 화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생시가 될 것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이 병화가 인에 뿌리를 뒀습니다. 이거는 관살혼잡이 아니고요. 기토가 인에 뿌리를 뒀고 그 다음에 기토가 축에 뿌리를 뒀고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둬서 이거는 살인상생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는 살인상생할 수 있는 그냥 나쁘지 않은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개수 자체도 축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으니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얘가 나를 생해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운은 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화운으로 갔을 때 이렇게 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언제 요 기미대운 때는 충미충의 기토가 요 개수를 파할 때는 썩 좋게 보기가 좀 어렵죠. 물론 을목이 있어서 기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수기가 부족한 것은 단점이 되고 이렇게 금순으로 갈 때는 그래도 병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다. 같은 값이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일간 기토가 겁재인 진토 무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세력이 있으나 약하지 않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간목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 병화, 개수를 아울러 쓰게 되는데 이 을목 가지고는 무토는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없다. 이건 화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고 화가 부족한데 이렇게 화 자체가 원구간에 화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금수운 가는 것은 화 없는 땅에다가 물 붓고 얼려버리는 것과 같다. 화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병인시를 좋게 본 이유가 바로 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사화를 쓸 수가 있지만 천간에 병화가 투출되느냐 정화가 투출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화가 지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세력을 얻은 것은 아니고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살을 제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상관 제살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화를 받기 때문에 기토가 축, 오에 다뿌리를 둘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왕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상관인 경금으로서 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국세 자체, 사주 원국 자체는 나쁘지 않다만은 이런 거는 수운 가기보다는 저는 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미시가 되게 된 문제는 뭐냐면 충미충이 되는 것이 문제다. 물론 이제 신금이 을목을 제해서 이거는 식신제살이 되죠. 식신제살 할 수 있는 구조는 되지만 이 충미충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묘월의 기토 자체가 여기 하나의 의지를 두고 있는데 임수, 계유시는 계수가 천간에 투출해서 다시 목을 생하고 금, 신금이라든가 여기 유금 같은 것은 기토의 를 설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특히나 계유시 같은 경우가 되게 되면은 축토를 끌어당겨서 유축회금하게 되면 축토의 기운이 많이 금으로 화하기 때문에 기토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 정도, 기사시 정도, 경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는 정화 가지고 기토를 생하기가 좀 부족하고요. 을축시, 갑술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모광절에 을목, 간목이 투출되는 거, 해시도 마찬가지 다시 목왕절에 을목에 투출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원국 자체에 뭘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매우 시급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토요일 거기에다가 만우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하게 사는 하루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